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합치는 함수를 비교할 건데요. 포네틱과 컨캣 텍스트 조인입니다. 자, 제 채널에서 앰퍼샌드와 컨캐러네이트 그리고 2019 신규 함수인 컨캣과 텍스트 조인을 비교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들의 단점이죠. 각 단위셀로만 텍스트를 합칠 수 있다는 단점을 포네틱 같은 경우에는 범위로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버전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텍스트 연결 전문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 요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컨캣과 텍스트 조인이 나오면서 2019 이상 버전에서는 당연히 컨캣과 텍스트 조인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 합치는 함수 비교, 포네틱과 컨캣 텍스트 조인. 기존의 앰퍼샌드하고 컨캐러네이트의 단점을 보완한 함수들이죠. 자, 이 함수들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네틱 함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문자열의 윗줄 문자를 추천하는 함수입니다. 단어 그 자체의 뜻은 음성학, 음성을 나타내는 뜻이 있죠. 인수는 첨주 범위로 단순합니다. 단점은 연속된 인적 범위의 지정만 가능하며 띄어쓰기가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윗줄을 추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텍스트 연결 전문 함수가 아니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영역 선택 시 윗줄가 있으면 윗줄끼리 합쳐주고 영역 선택 시 윗줄가 없으면 텍스트 문자열끼리 합쳐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윗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죠. 자, 윗줄 같은 경우에는 후리가나 유미가나라고 불리는데요. 더불어서 윗첨자 아래첨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줄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윗줄에 밝히는 주어나 참조를 뜻하고요. 윗첨자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차이나 변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문자의 위에 덧붙이는 소문자를 뜻합니다. 아래첨자 같은 경우는 소리의 차이나 변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문자의 아래에 덧붙이는 소문자죠. 자, 먼저 홈탭 글꼴에서 내천자를 가서 해당 내용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자,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한자어에다가 음을 달아준다든지 음과 훈을 달아주는 경우겠죠. 그래서 여기 홈탭에 가보시면 글꼴 그룹에 내천자가 있어요. 여기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셔서 위쪽 필드 표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 편집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누르게 되면 윗줄가 달리는데요. 자, 이 부분은 윗줄 설정으로 가셔서 원하는 내용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균등 분할. 자, 원하는 내용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하나 더 해보죠. 봄춘자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쪽 필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 편집을 클릭하시고 봄춘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셀을 클릭하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쪽 설정으로 가시면 원하는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첨자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3.3 제곱미터. 자, 여기에 2라는 이 숫자를 갖다가 위첨자로 표시를 해볼게요. 컨트롤 1 셀 서식 단축키를 누르시면 여기 글꼴에 보시면 위첨자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3.3 제곱미터가 표현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ST, first의 ST 부분을 갖다가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1을 눌러서 Alt 2를 누르거나 아니면 위첨자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쭉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동 채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첨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H2 이 부분에 2를 갖다가 아래첨자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1을 눌러서 아래첨자를 클릭하셔도 되고 Alt B를 눌러서 체크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1, Alt B.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H2가 됐죠. 자, 그 다음에 CO2도 해볼까요? 컨트롤 1을 눌러서 바로 아래첨자 클릭 확인. 자, 이렇게 H2와 CO2가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연속적으로 컨트롤 1, Alt 2가 되겠고요. 컨트롤 1, Alt B가 되겠습니다. 자, 윗줄, 위첨자, 아래첨자를 알아봤고요. 다시 포네틱 함수로 가도록 하죠. 자, 포네틱 함수 바로 불러와서 예문에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 포네틱 함수를 불러오고요. 자, 셀 범위를 바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자동 채우기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는 연결이 안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숫자를 텍스트형 숫자로 바꾸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텍스트형 숫자를 바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포스트로피를 붙이는 거죠. 엔터키 옆에 있는 아포스트로피를 붙이거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포스트로피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텍스트가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외에도 표시 형식을 텍스트로 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텍스트화 되죠. 자, 그 방법 말고도 텍스트 함수인 left, right, mid로 해서 숫자를 추출하게 되면 해당 내용도 텍스트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분을 이 3번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텍스트 조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자를 연결하고 중간에 삽입할 구분자까지 지정하는 거죠. 자, 인수는 구분자, 빈셀 무시 여부, 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빈셀 무시 여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생략 또는 true는 빈셀을 무시하고요. false는 빈셀을 포함합니다. 이 예문 하나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텍스트 조인을 불러옵니다. 텍스트 조인을 불러와서 첫 번째는 구분자를 슬래시를 해줄게요. 자, 슬래시로 구분자를 설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빈셀 무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셀 무시를 한 다음에 마지막 인수인 셀 범위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엔터. 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결과값이 어떻게 또 다르게 나오는지 텍스트 조인을 또 불러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래시로 구분자를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빈셀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마찬가지로 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빈셀을 포함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조인은 두 번째 인수만 헷갈리지 않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함수죠. 자, 장점이 뭡니까? 포네틱 함수 같은 경우는 연속된 범위 지정만 가능하고 띄어쓰기가 안 되지만 텍스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도 가능하고 구분자도 설정을 바로바로 해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컨캣 같은 경우는 텍스트 연결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셀 단위로도 하고 셀 범위로도 가능하죠. 하지만 단점이라는 것은 바로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컨캐러네이트하고 비슷하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용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메일을 작성을 할 때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리스트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편리하겠죠. 그런데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복사를 하게 되다 보면 불편하죠. 그럴 때 2019 이상 버전에서는 텍스트 조인을 활용하고요. 2019 이하 버전에서는 포네틱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먼저 구분자를 설정해 줍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구분자를 먼저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것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죠. 쉼표를 입력을 해주고요. 자동 채우기로 해서 이렇게 쭉 채우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쉼표를 입력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입력을 해서 한꺼번에 입력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포네틱 함수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ph 포네틱 함수를 불러와서, 자, 네임 오류가 났네요. 포네틱 함수를 불러와서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K7에서 L11까지 범위 설정 한 다음에 엔터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포네틱을 활용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자, 이메일을 작성할 때 받는 사람 수신인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이것들이 한꺼번에 붙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럴 때 활용하는 게 포네틱이죠. 포네틱은 2019 이하 버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2019 이하 버전이라면 포네틱을 활용하시고요. 그것의 단점은 이렇게 구분자를 따로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컨캣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캣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똑같은 결과값을 가져오죠. 텍스트 조인 같은 경우는 장점이 구분자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분자를 따로 설정해 주는 것과 함수 안에서 구분자를 설정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으로 입력하고 텍스트 조인을 입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분자가 되겠죠. 구분자는 생략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빈셀 무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똑같은 결과값을 가져오죠. 하지만 텍스트 조인을 사용하려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따로 셀을 이렇게 구분자 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구분자열을.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조인을 불러와서 첫 번째 구분자에다가 쉼표를 바로 지정을 해주고요. 자, 두 번째는 빈셀 무시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범위를 설정하실 때 따로 열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게 되면 원하는 결과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수식에서 보다시피 구분자를 설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 이상 버전이라면 텍스트 조인을 활용하시고요. 2019 이하 버전이라면 포네틱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포네틱과 컨캣 텍스트 조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메일을 작성할 때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숫자도 이렇게 텍스트형 숫자로 바꿔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